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그 빅데이터의 차원 축소와 예측 무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에는 그 빅데이터의 차원 축소와 예측 무용에서 그 첫 번째 데이터 탐색과 정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탐색에서 이제 분석자가 캐치해야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특성들을 나열해 보면, 자,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특히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관성,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그런 깊은 탐색, 그리고 예리한 탐색이 그 데이터 분석의 최종 목적지인 그 정확도가 높은 그러한 예측 모형을 낳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 변동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그 변동이라는 것이 어떤 시계열적으로 시간별로 나오는 그런 변동성을 만약에 그 나타낸다면 우리가 그 시간별로 나오는 변동성을 통제하고 그 어떤 요인, 변수에 의해서 어떤 특성이 나오는지를 좀 탐색을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상치라는 거,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거는 뭐 공정 데이터든 고객 DB든 뭐 의료 데이터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데이터에는 항상 그 이상치들이 그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데이터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알고 있는 그러한 범위에 있는지 아니면 작업자들이 실제 일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 있는지 한번 그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독립 변수들이 굉장히 많을 때, 뭐 고차원 데이터일 때는 변수 간의 상관성이나 상호 관계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먼저 이제 탐색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탐색에는 그 여러분이 뭐 R을 사용하든 파이썬을 사용하든 아니면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패키지를 사용하든 그러한 걸 통해서 이제 탐색하는 그러한 과정을 뭐 시각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플롯을 그려본다든가 이러한 걸 통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기본적인 거, 기술 통계치, 뭐 데이터 시각화 이런 말 많이 앞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그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이러한 기술 통계치를 뽑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어떤 뭐 변수의 성별로 한다든가 뭐 연도별로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뭐 이러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계열적인 변동성인데요. 이제 온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일 변수의 변동성이죠. 그러니까 한 개의 변수가 이렇게 그 날짜별로 어떠한 변동을 보이는지 이제 플러팅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뭐 두 개의 변수가 같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시계열적인 어떤 변동성을 보이는 건데, 이건 다별량 탐색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40개의 소매점의 현금 유동성, 결국 매출이 되겠습니다. 매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독립적인 성분들이 나오는지 분석을 해보니, 지금 이와 같이 5개의 그런 트렌드가 보였습니다. 시계열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데이터는 3년치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 52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치의 데이터를 보니 첫 번째 지금 매출량 보니 이거는 크리스마스의 그 시즈널한 그런 이펙트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50주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다 피크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크리스마스 매출의 그런 양이라고 우리가 그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신년도 되면은 보통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집에서 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매출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3년치를 쭉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마케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의 트렌드를 보면
지금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면, 자, 여기서도, 우리도 이렇게 여름에 굉장히 휴가들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요 시즌에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거는 여름에 휴가 기간 동안에 이 고객들이 이 소매점을 별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떨어지는 형태를 보인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각각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도 이렇게 시계열적인 트렌드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별량 탐색을 통해서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다는 그러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이상치입니다. 이상치라는 거는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어느 선 이상에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되는 그러한 그 관측치인데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범위 안에, 지금 우리가 조사되는 범위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가 여러분 데이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탐색을 한 다음에 분석해서 제외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환자들의 어떤 의료 정보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될 때 그 혈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혈압, 최저 혈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뭐 갑자기 막 이렇게 400씩 올라가 있는 거라든가, 갑자기 뭐 20 이렇게 엄청 낮은 값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 데이터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공단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여러분이, 혹은 뭐 병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정상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라서 이건 유효한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효한 값이 아닌 경우는 분석 모델에서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예냐면요. 이거 제가 항상 뭐 세미나 할 때 많이 쓰는 그러한 데이터 예제인데요. 자, 데이터는 그 원숭이, 원래 갖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원숭이 데이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보면요. 0.53이 나와요. 0.53이 나온다는 얘기는 상관계수는 보통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죠. 그래서 만약 1이면은 상관관계가 되게 높다. 그 다음 0이면 상관관계가 낮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원숭이 데이터고, 원숭이의 키와 몸무게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원숭이 키가 크면 몸무게도 높을까? 뭐 반드시 높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 비례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이 빨간 선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벗어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0.5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원래는 지금 원숭이 데이터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 킹콩 데이터가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지금 보면 다 이거는 원숭이의 그 키와 몸무게, 사이즈의 데이터인데, 자, 갑자기 어떻게 잘못해서 이렇게 뭐 입력이 된다든가, 잘못 들어왔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킹콩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이 킹콩 데이터 하나가 들어왔는데 상관계수를 구해보니 갑자기 0.94, 굉장히 높아졌죠. 자, 원래 0.53이었는데 거의 1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상관계수라는 거는 두 변수 간의 그 선형 관계를 나타내주는, 선형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척도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 하나가 나머지 대부분의 데이터 여기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거의 1인 그런 관계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데이터가 물론 뭐 이렇게 크게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거는 극단적으로 이와 같이 상관계가 거의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 갑자기 두 개의 상관관계가, 키와 몸무게 상관관계가 1에 가까운 이러한 값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 현장 데이터, 또 현업 데이터, 그런 데이터들은 분석하실 때 항상 이러한 탐색 과정을 거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별량 공간에서 이제 이상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뭐 공정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의료 쪽 데이터, 아니면 뭐 마케팅 고객 데이터, 실시간으로 들어온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언급을 하는데,
그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공정 같은 경우는 그 공정 과정 전체 변수가 뭐 100개, 200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고객 데이터도 뭐 거래되는 건수 이런 거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의 특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많은 변수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각 조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별량 공간에서, 그러니까 다별량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한 10개의 데이터, 10개의 설명 변수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설명 변수, 10개의 설명 변수를 한 3개의 어떤 변환을 통해서 3개의 이러한 값으로 변환을 한다면 훨씬 더 그러니까 쉽겠죠, 여러분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차원으로 그려서 G1, G2, G3 해서 이 공간에서만 여러분이 플러팅을 해봐도 그래도 쉽게 어떤 관측치가 좀 이상한 그런 트렌드를 보이나 이런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PC1, PC2라는 것이 여기서 제가 쓴 것처럼 이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G1, G2 이렇게 해서 플러팅을 해보니 지금 여기는 뭐 지금 3개의 그러한 범주의 값들인데, 이렇게 연두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빨강색, 이러한 지금 세 그룹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다별량 공간에서 보면은 훨씬 더 쉽게 여러분이 한눈에 어떤 데이터 특성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변수 간 상관관계인데요. 그 변수 간 상관관계는 이렇게 지금 2차원 공간에서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변수 여러 개가 같이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 혹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 영향을 상쇄시키는 관계, 이렇게 될 때는 그 변수들과 그 y 타겟 값과의 관계를 쉽게 이렇게 좀 찾는 예측 모형을 만드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좀 다별량 공간에서의 어떤 그 상관관계라든가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그 이 데이터 탐색 과정에서 만약에 알게 되기만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좀 더 좋은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회귀 모형에서 우리가 이제 회귀 모델 많이 쓰잖아요, 예측할 때. 그래서 회귀 모형에서 이제 독립 변수들이 서로 여기 보면은 이 경우는 y 연비가 이제 타겟 변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독립 변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4개의 독립 변수들로 연비를 지금 예측하는 건데, 이게 예측을 할 때 그 독립 변수들 간의 관계를 먼저 보면 이 배기량과 차량의 무게를 보면은 상관계수가 지금 0.93이 나옵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너무 상관관계 거의 1에 가까운 두 개의 이렇게 x1, x2 변수를 같이 넣어주면 여러분이 이 y는 fx 만들 때 이 함수식이 이렇게 안정성이 떨어지고 더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데이터 탐색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내 데이터에 뭔가 그 분산, 변동성, 이게 지금 어디에서 주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상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서로 변수 간 상관관계들이 지금 y를 예측할 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찾아보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또 적절하게 만약에 일부는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적절하게 정제함으로써 정확한 예측 모형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